일괄명도 관련 업무상 배임 제가 했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보통 정비사업을 이해하실 때요, 소송이라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정비법 79조 1항은 관리처분 인가가 고시가 된 때에는 종전 재산을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송하면 이깁니다. 심지어 늦게까지 버티면 소송 비용까지 패소하니까 소송 비용까지 물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합들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려면 이사기간을 줍니다. 3개월 되게. 이사비 1,500 이러면 첫 달에 이사 가는 놈 1,500 다 주고, 두 번째 달에 이사 가는 놈 1,000만 원밖에 안 주고 500원 차감합니다. 세 번째 달에 이사 가는 놈 500밖에 안 주고, 이 자진 이사 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넘긴 놈은 이사비 못 준다 이렇게 총회에서 되게 의결합니다. 심리적인 압박을 하는 거죠. 누구라도 어차피 이사 갈 거, 나는 그리고 재개발에 동의한 사람이고 분양도 신청도 했는데 이사 안 갈 리가 없잖아요. 다만 방을 빨리 못 얻어서 놓쳐서 할 수도 있지만 미리 이건 다 계고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방 얻을 시간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자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괄명도 소송을 합니다. 전 조합원과 전 세입자를 상대로 건당 얼마 이래갖고, 물론 그놈들을 선정한 데는 아까 소송은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돼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소송을 전원을 상대로 주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한꺼번에 소송비가 수십억. 제가 수년 전에 법무사무실 열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아는 개인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녀석이 저한테 방법 좀 알려달라고, 그때는 제가 이거 관여도 안 할 때입니다. 내가 화곡동에 조합을 명도소송을 맡았는데 300에 맡았는데 150원 총무이사 돌려주기로 돼 있대요. 몇 명을 그랬더니 1,600명을 300만 원씩 48억에 맡았답니다. 일괄명도. 그때만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친놈을 봤나. 근데 하루에 60명씩 자동으로 놔두는데 막 이사를 가기 때문에 소장을 써놓으면 목록이 틀려져서 접수를 할 수가 없대요. 총무이사가 난리가 아니래요. 내 돈이 막 빠져나가니까. 빨리 접수해 새끼야. 접수해야 돈을 받으니까요. 접수한 뒤에 나가는 건 상관없고 줄어지니까 총량이. 그래서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러고, 그 어느 조합이냐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요. 방법이 뭐가 있어 이 새끼야, 이 범죄지라고 하고 말았는데, 그때는 제가 재개발 이거 관심도 없을 때입니다. 이 모든 짓을 전국에 있는 조합이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거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냐, 조합장놈이 지한테 소송을 하는 거예요. 전원을 줬잖아요. 일괄명도. 그러면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주 관리가 있고 이주 촉진이 또 있다 그랬잖아요. 이주 빨리 가라고 관리하는 놈, 촉진하는 놈, 명도하는 놈은요. 일괄명도만큼 이주가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법원에 결정문으로 집행해버릴 건데 이것들이 필요하나요? 일괄명도 되는 마당에. 이게 정비사업조합입니다. 여러분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게 세계에서 대학생 숫자가 제일 두 번째로 많고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나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당연히 업무상 배임 엮을 수 있죠. 왜냐하면 결과를 보시면 재밌습니다. 90%는 자진이 줍니다. 다 취합니다. 취합. 왜요? 가구 인사의 이사. 그러면 이 비용의 부담 주체는 누구냐? 조합원이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한 소송 비용을 내가 내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세요. 나 지금 이사 갈 생각이야, 내 마음속에. 그런데 조합이 이렇게 계약을 하는 바람에 나는 내 소송 비용을 내고 내 스스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우리 세입자의 소송 비용까지 내주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갈 건데, 세입자도 도시정비법에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다 지상권적 보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점 인가가 나면. 그 적용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재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것을 일괄명도로 한다. 어차피 버티는 놈 없어요. 다 갈 놈들입니다. 왜? 버텨봐야 실익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뭐예요? 전국 철거민연합 이런 애들이 와서 얘들하고 붙들고 하는데 아무 실익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들이 들어오고 일부러 이주 촉진하게 하려면 이 업체들이 그것들을 끌어들입니다. 왜? 그래야 내가 나한테 용역을 줄 거니까. 그런데 수사기관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뒤에서 벌어지는 거래 관계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아까 이주 관리하던 애가 몇 명 집어넣어놓고 이촉진용이 별도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지 새끼들이니까 금방 나가죠. 그런가 하면 안 되면 전철련 연락이 들어오라고 합니다. 법률상 보호받지 못한 애들인데 와서 긴 갱가리 쳐주면 이주 촉진 계약 해줄 거거든. 형 그쪽하고 받은 거 얼마 주고 나가라면 얼마나 좋아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괄 명도소송 비리도 변호사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놈들 많습니다. 제가 변호사 비리에서 이따 공무원 비리에서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이 바닥에는 변호사도 불과 몇 놈이 다 없습니다. 경력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연수원 출신들입니다. 묘하게 이 바닥에 성공했습니다. 성공의 바탕이 무엇일까요? 너무 쉽고 우선은 업무 자체가 질소송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하기만 하면 이기는데 한꺼번에 저렇게 단체로 주니 얼마나 줘줬습니까? 약속원금 소송 뭐 이런 거 300만 원짜리 이거 갖고 이게 수천 건이 한꺼번에 오는데 조합원 한 1,500명 되잖아요. 그러면 한 7천 건, 8천 건 됩니다. 소송이. 본인 거 말고 세입자들이 한 1인 나간 3명 되거든요. 그러면 이 1,500에다가 세입자가 한 4,500명, 6천 건입니다.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소송 비용 생각해 보십시오. 200. 건당 200. 점유이전 가처분 100, 그러면 300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봉급쟁이들은 참 힘 빠지는 얘기입니다. 정비사업조합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런데 그분들도 참. 그 다음에요. 아까 수방대책, 제사대책은 아까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